끝장 전략 시간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의 개인적인 바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1월 초하고 최근 장세 조금 달라요. 네. 11월 초만 해도 전강 후약이었다면은 네. 지난주부터는 우리 시장도 뒷심을 좀 발휘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최근의 시장 흐름 한번 진단해 주시죠. 그러니까 일단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였던 것 같아요. 약간 네. 이제 분위기가 그때부터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이제 메타버스나 뭐 게임 엔터주들이 강했는데 소위 이제 꿈을 꾸는 주식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가상 세계에서. 근데 이제 시장이 지금 꿈에서 깬 것 같아요. 꿈에서 아. 깨서 현실로 좀 돌아왔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경기 민감주라든가 네. 또 IT 중에서도 소프트웨어 말고요. 이제 실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드웨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쪽이 지금 정말 강한. 네. 그러면 아까도 이제 5G 얘기해 주신 것처럼 되게 부진했었거든요. IT 하드웨어가. 맞습니다. 근데 이쪽 섹터들이 어쨌든 이제 가격적인 매력도 있지만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되게 지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마이크론의 그 주가 급등도 좀 있었고 또 최근에 삼성전자도 좀 올라가고 또 파운드리 공장 증설 얘기까지 지금 네. 나오면서 반도체의 시간이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의 부활이 좀 반갑고 결국 이게 우리나라 시장에서 결국 IT 하드웨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시가총액의 한 30%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막강하거든요. 그렇죠. 이쪽이 가질 못하면 못 가는 건데 그래서 그동안 사실 이제 미국과 한국의 어떻게 보면 좀 약간의 그 디커플링 네. 되게 좀 심했었는데 이 격차를 축소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 사실 여기서 이제 마지막 남은 퍼즐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바이오 같아요. 바이오만 가면 돼요. 사실 그렇죠. 다 갔는데 네. 그 안 가던 5G도 갔어요 지금. 글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만 한번 움직여주면 사실 퍼즐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건데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얼마 전에 ST팜도 그 1조 원 넘는 기술 수출 계약도 좀 맺었고 또 보통 12월하고 연초에 항상 바이오가 좀 강했어요. 또 네. 계절적으로도. 그래서 한번 바이오 쪽도 한번 기대감이 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은 어쨌든 극심한 그 디커플링은 이제 좀 끝나가고 있다. 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최근에 업종별 순환매가 좀 빠르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 올라왔던 종목군들은 좀 빠지고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반도체, 5G 못 올라왔던 업종군들 안에서 좀 올라오는 모습도 보이고 네. 있는데 어떤 업종 주목을 하고 계세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일단 통신 장비 역시 뭐 오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가장 그렇죠. 뭐 세니까 정말 너무 오랫동안 못 갔고 글로벌 5G 투자 재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오늘 한 증권사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좀 매수해야 된다 뭐 그런 보고서도 나온 게 있지만 사실 뭐 2019년과 같은 사이클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확실한 건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진 상황에서 내년에 그러니까 특히 이제 5G 이 기지국 건설도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대부분 못했거든요. 그쵸. 중단되고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뭐 미국도 그렇지만 인도 또 아니면 일본 중심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확대되는 모습이 나오고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재용 부회장하고 버라이즌 CEO가 되게 친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친해서 이번에 선물 보따리 하나 더 가져오면 정말 좋겠는데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뭐 또 좋은 뉴스 나오길 기대하고 설사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잃을 게 없는 자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점점 오늘보다는 뭐 내일 아니면 내년이 더 좋아지는 그림이니까 통신 장비 긍정적으로 계속 보시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역시 아이폰 부품주도 이제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이제 그런 말이 좀 있긴 있잖아요. 이 세상에 뭐 사실 애플 걱정하는 게 제일 쓸데없는 걱정 같다. 예. 네, 그런 얘기 많이 하는 것처럼 아니 저도 그랬어요. 솔직히 이번에 애플 아이폰 13 보고 저게 10이랑 뭐가 다른 거지? 아. 처음엔 그랬거든요. 네. 근데 애플은 그냥 애플이에요. 사실 애플이 10이든 13이든 거기에 대한 이제 브랜드 충성도가 너무나 뛰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13은 실제로 오늘 그 보고서도 나온 게 있는데 아이폰 13이 12보다 지금 성과가 훨씬 좋다고 합니다. 판매량도 좋고 하니까. 근데 이런 이제 너무 아이폰 뻔하다. 좀 이번에 안 팔리지 않을까. 작년 모델이 너무 많이 팔렸으니까 올해는 역성장할 거다. 이것 때문에 아이폰 부품주가 좀 부진했었어요. 근데 LG이노텍을 빼곤 다 부진했는데 아이폰 부품주도 이런 뉴스들이 좀 나오게 되면은 또 한번 부상할 수 있고 또 한 가지가 아이폰에서 끝날 게 아니라 아이폰도 이제 애플도 AR 글래스 같은 걸 만들 거예요. 아마 그쵸. XR 기기라고 네. 하는데 그럼 거기에 우리나라 부품 회사들이 그대로 투입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기 때문에 아이폰 부품주도 한번 주목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통신 장비주하고 스마트폰 부품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최근에 FRB 제롬 파월 의장 연임됐고요. 또 내일이면은 금토일과 열려서 이제 금리 인상이 뭐 네. 거의 기정사실화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최근 장의 어떤 시장의 키포인트 한번 진단해 주시죠. 일단 이제 FMC 의사록이 오늘 좀 공개되니까 네. 이제 물론 이제 매파가 좀 강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제 테이퍼링에 관련된 그리고 내년에 금리 인상에 대한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그렇죠. 주목을 해보시고 그다음 미국의 물가가 지금 너무나 높잖아요. 지금 인플레가 좀 굉장히 심각한데 미국의 전체 개인들이 소비한 지출 그 품목을 가지고 물가 지수를 나타낸 거 그게 PCE 지표라고 하는데 네. 그게 좀 발표되니까 물가가 얼마나 또 올랐을지 한번 봐야 되겠고 또 내일은 이제 금토회가 열리는데 사실 뭐 금리 인상은 다 예고된 거니까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소수 의견이 나오는지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다 찬성한 게 아니라 그 중에 금통위원 중에 한두 분은 반대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반대하면은 금리 인상 속도가 좀 늦어질 수도 있어요. 네. 지금 왜냐하면 내년에 2번, 3번 연속 올린다. 이게 지금 시장에서도 좀 예상을 하는데 한두 분 정도가 소수 의견을 내면은 약간 속도가 늦어질 수 있어서 그거에 좀 포인트를 맞추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주목할 변수들까지 한번 짚어주셨고요.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좀 약간 상반기에만 반짝 좋고 상반기 이후부터는 시장이 좀 지지부진해서 많이 답답하셨을 네. 텐데 남은 기간 동안 전략 함께 세워주시죠. 그러니까 요새 네. 많은 분들이 뭐 진짜 한 2주 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다 뭐하러 국주하냐, 국내 주식 뭐하러 하냐, 미국 미주, 시장 네, 가자. 미주로 가자. 예. 이런 얘기 있었는데 다만 이제 미국 지금 최근에 이제 외국인 투자들도 그렇고 한국을 많이 사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들이 국내 주식을 볼 때 코스피 차트를 보는 게 아니라 EWY라고 있어요. 뭐냐면 이제 달러를 반영한 예. 네. 코스피인데 그 미국의 지금 주가 지수는 연초 대비해서 한 20% 넘게 올랐는데 그 달러화를 반영한 그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보면은 연초 대비해서 10% 이상 빠져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격차가 30% 벌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굳이 이제 미국보다는 한국의 가격 메리트가 훨씬 커져버린 거예요. 그 상황에서 마이크론이 급등하니까 외국인이 이제 삼성전자 그냥 묻지마 매수해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거는 결국 당분간은 이 디커플링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고 이걸 축소하는 과정에서는 기존 주도주가 가는 게 아니라 주도주가 아니라 이제 그동안 부진했던 섹터들이 전 돌면서 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바이오도 네. 갈 수 있다고 좀 보는 배경. 그게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12월 중순까지는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소외받았던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철강, 조선, 뭐 건설, 바이오도 계속 좀 주목해 보시고 역시 그리고 주도주는 지금은 반도체 같아요. 그렇죠. 반도체 중소형주 비중 확대하시고 다만 현재 주도주였던 게임 엔터는 끝났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약간 이제 좀 쉬어줘야죠. 좀 쉬어야 또 다음 타이밍이 나오는 거니까 그쪽은 좀 중기 상승 유효하니까 보유는 하시되 매수는 조금 기다렸다가 천천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염승환 이사님이 주목하고 있는 유망주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이제 아이원스라는 기업 좀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 이게 반도체 부품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장비 회사에 직접 이런 부품들을 납품하고 미국의 그 유명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고 아마 장비 회사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쪽에 납품을 하는데 그쪽 매출 비중이 한 50% 될 정도로 오. 굉장히 압도적이고요. 이번에 또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증설한 것처럼 결국 미국 기업들이 또 장비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그렇죠. 때문에 수혜가 예상이 되고 거기다가 이 회사가 또 주력인 것 중에 하나가 코팅도 하고 세정을 하는데 세정 같은 거 이제 오염물질 없애주고 코팅은 이제 원활하게 이제 이 부품들이 계속 수명이 늘어날 수 있도록 어떤 이제 코팅 작업을 해주는 건데 이게 굉장히 고무과 같이 사업이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쪽 매출 비중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한번 이제 고객사가 되면은 뭐 쉽게 이게 끊기 어려운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PER이 지금 9배밖에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또 저평가돼 있으니까 지금 반도체 좀 고민되시는 분이라면 한번 중소형주 중에서는 아이원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상승했네요. 네, 오늘도 근데 사실 이게 이제 네. 한때 그 약간의 회사 내부의 문제 때문에 예. 상폐당할 뻔했어요. 아. 거래 정지 걸려가. 예. 근데 그게 다행히 잘 풀려가지고 그렇군요. 자 예전 일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리스크는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반도체 종목 중에서 아이원스 또 투자 유망주로 꼽아주셨고요.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